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사 재직 문제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가까스로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 추계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더 많이 내고 또 더 적게 받는다는 개선안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었는데 개선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진에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현민 전 전무의 사태가 터진 지 꽤 됐는데 결국 진에어가 기사 회생을 하긴 했네요. 면허 취소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에어 면허 유지 쪽으로 일단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참 굉장히 많이 좀 시간은 끌었었는데 일단 우선 처음 시작해 볼게 이게 왜 면허 취소 사유였는가부터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현민 씨죠. 예, 대한항공의 조현민 씨가 실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예. 에밀리 조. 근데 우리의 항공사업법을 보면은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국적기에 등기 임원을 할 수가 없는데 2010년부터 2016년 6년간 이 조현민 씨가 등기 임원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놓고선 과연 이제 면허 취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잘못은 이 오너 일가가 했는데 왜 그 피해를 직원들이 봐야 되느냐. 거의 2,000명에 달하는지 그러면서 거의 2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고요. 결국 결론은 유지 쪽으로 났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고용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에 따른 어쨌든 소비자 불편.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못 하니까. 그게 2번째였고 3번째는 역시 진에어가 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상장 폐지 이러면 아주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3가지 사유였고 또 하나 사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6년간 이 조현민 씨를 등기 임원에 두었다는 것은 국토부도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놓고 본인이 초강수를 둘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뒷배경이 있지 않았나. 좀 봐준 거예요, 그럼요? 봐준 건 아니겠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 스스로에게도 책임 회피는 분명히 할 수 없는 대목이 있었죠. 예. 오늘 이제 이 진에어 말고도 에어 인천도 같이 이와 관련된 면허 취소 여부를 또 판결을 내렸는데 똑같이 이제 일단은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어 인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화물 전용 항공사였는데요. 비슷한 사유였습니다. 러시아인이 등기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역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은 하지만 이제 앞서 진에어도 면허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어 인천 역시도 면허를 유지했고 진에어나 이 에어 인천이나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크다 이런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2만여 명이 근무하는 항공사를 문 닫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이 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6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국적인 에밀리조 이 조현민 씨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에 올라있던 사실을 몰랐던 국토부 아까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몰랐다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가 됐지만은 그걸 제출을 합니다. 면허 낼 때마다. 근데 그때 정확히 에밀리조라고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걸 보고서 몰랐다라는 것은 글쎄 이게 쉽게 설명은 되지 않는데 이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결정을 보고 진에어 측 직원들도 좀 어떤 입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 좀 다행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진에어 직원들은 정말 황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현민이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조현민 씨는 안 지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동안에 많이 그 진에어 직원분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게 특별하게 불법 사유는 맞지만 이제 고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것들을 하소연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면허 유지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행이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유지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항공업계에서 진에어의 어떤 위상, 위치가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상당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진에어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거의 한 8,800억, 9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도 970억,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정도 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진에어가 왜 이렇게 이 저가 항공사 중에 잘 되냐? 저가 항공사는 실은 신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한항공의 예, 자회사 지네어니까 마치 대한항공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들이 실은 많이 있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을 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도 많이 예, 사상 최고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또 많이 지금 이번에 면허 유지 쪽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면허 취소는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이제 신규 노선을 불허하겠다라는 수준의 어떤 일정 제재를 했는데 네. 이 정도 제재면 좀 어떤 수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위 제재는 굉장히 강력한 편인데 여기 명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번 사유는 면허 취소냐 아니냐의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면허 취소는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적어도 영업 정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면허 취소 아니면은 다른 벌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는 또 내릴 수 없다. 네, 내릴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나온 뭐 처벌이라고 할까요? 가령 뭐 신규 노선 불허, 그다음에 부정기편 운항 항고를 불허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은 이 조현미 씨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을 내린 것이고 언제까지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또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걸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언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도 좀 없었었고요. 또 하나 뭐 지네어 직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제 다시는 뭐 조 씨 일가가 이 지네어에 뭐 사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는 뭔가 하나를 좀 그런 솔루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선 또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조양호 씨 일가가 여기 지네어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흐지부지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좀 외향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메스를 좀 기억이었습니다. 들이대가지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고 하고 신규 노선 또 신규 노선은 막아버리면 이게 네. 또 그러니까 운항은 허가해주고 신규 노선 막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 항공사라는 게 이제 알짜노선 확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경영 정상화 가려면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게 막혀버리면 경영이 악화되면 이것도 예.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노선 불허가 과연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지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오너 일가의 갑질이니까 오너 일가가 피해를 봐야 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실은 더 맞죠. 그렇죠. 네, 뭐 아예 뭐 다시는 여기 경영에 참가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신규 노선 불허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피해는 또 직원분들이 회사의 피해는 또 회사를 임직원의 이 피해로 피해를 갈 갈 수가 수가 때문에. 있는 이제 그런 그러게요. 처벌이기 때문에 조금 이 국토부의 입장이 애매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애꿎게 직원들만 좀 마음을 졸였고 피해를 본다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오너 일가나 이런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직원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얘기가 네, 없는 것 공식 같습니다. 사과가 안 나왔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국토부가 면허 유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번 주 내로는 어떤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입장이 국토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인데 예. 이 부분 좀 아쉽고 빨리 뭐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뭐 조현미 씨를 비롯해서 여기 입장 표명이 오늘 일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의 좀 행태를 보면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네어를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리게 했던 장본인이죠. 조현민 전 전무의 퇴직금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해놓고 퇴직금을 받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물컵 갑질 이후에 4월이었으니까 이제 그 4월 이후에는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받은 보수를 봤더니만 퇴직금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합니다. 17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지네어에서 모두에서 한 4월경께로 이제 퇴사 조치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상반기 보수가 그저께 나왔는데 이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지네어 모두 합쳐서 거의 한 17억 원의 보수가 책정이 된 거예요. 상반기에만 인건 거잖아요. 그렇죠. 6월인데 그 중에서부터 1월에부터 4월까지겠죠. 3월까지 예. 그렇죠. 그 좀 이해가 안 돼서 다들 이제 봤는데 실제적으로 받은 월급은 한 3억, 2억 후반 3억 정도였고 14억 정도는 각각에서 이 대한항공과 지네어에서 받은 퇴직금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퇴직금을 지불한 것은 뭐 특별한 불법이나 결격 사유는 없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또 황당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나왔고 만에 하나 오너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거의 해임 조치되는 막 그런 잘리는 쉽게 말해서 뭐 그런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퇴직금까지 다 받고 이렇게 떠난다는 게 참
뭐 답답하다 이게 현실이냐 뭐 이런 뭐 네티즌들 반응도 많았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이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일종 뭐 재정 추계안을 내놓고 이에 따른 뭐 개선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자문안의 내용들은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또 언론의 질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면서 쑥 들어갔다가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제 예. 최종 확정된 자문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안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9월에 마지막 이제 확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나온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소득 보장이냐, 재정 안정이냐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이 앞부분 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전성기 때 받았던 돈과 나중에 은퇴 후에 받았던 돈이 얼만큼 대체할 수 있느냐. 현재 국민연금은 45%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씩을 현역 때 벌었다면 은퇴 후에 국민연금은 45만 원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소득을 보장하려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11%를 내년부터 이제 올린다, 보험료율을. 현재 보험료율 같은 경우가 9%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4.5%, 사측이 4.5%를 내줘서 이제 9%가 되는데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11%.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5.5%, 회사에서 5.5%를 내는 11%를 쭉 가다가 2034년이 되면 다시 이걸 한 번 더 올려서 12.3%로 올리는 방안.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예. 두 번째 재정 안정 방안은 일단은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자. 이걸 이제 45%가 아니라 한 40% 정도까지 떨어뜨리되 재정 큰 틀에 이 기금 고갈이 되는 거를 막는 쪽으로 유지하자는 게 두 번째 방안인데요. 이거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40%로 대체율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지는 않고요. 당장 이거 역시도 보험료율을 한 10년에 걸쳐서 13.5%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올라가긴 올리죠. 올라가는 아까는 거죠. 11%였는데 그런데 이거는 10년만 13.5%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끝을 내면 소득 대체율을 그 사이에 40%까지 떨어뜨리면 고갈은 뭐 좀 늦추면서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둘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더 받는 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더 예. 받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길게 더 많이 내느냐, 짧게 더 내다가 이제 끝나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둘 다 별로 좋은 게 같지가 않은 느낌인데 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 또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상반된 방안이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같이 올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런데- 상반된 안을 제시한 이유는 저희가 뭐 어떻게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이제 원래 실은 이전에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는 안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잘 언론에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언론 보면은 보험료를 높이는 것들이 있었고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을 지금도 69년생 이후는 65세 아닙니까? 이걸 막 68세까지 늦추자. 그렇죠. 아니면은 보험 납입을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60세까지 냈는데 65세까지 더 내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난 반발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 안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되 조금 한 10년에 걸쳐서만 보험료를 더 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내는 이제 이런 두 번째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은 저는 이 소득 대체율을 여기서 더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존재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을 설득해서 뭐 보험료를 높여가지고 어쨌든 소득 대체율 45%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나가는 것이 그나마 국민연금의 존재 의미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아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30%도 안 됩니다. 한 28%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더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외내 껌값, 밑 빠진 담배값. 독에 그렇죠. 물 붓는 예. 거잖아요. 왜 하냐 뭐 이런 더 논란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나마 덜 낼 수 있는 방안을 두 번째 안으로 들고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금을 가장 앞으로 더 많이 내야 할 젊은 세대층에서의 반발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네. 앞으로 계속 내야 하는데 내가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적거나 그렇죠. 혹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 불안한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층들이 이런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좀 이걸 수긍할 수 있을지 좀 네.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을 좀 보니까 많이 더 클릭했던 게 뭐 이게 더 내느냐 덜 내고 소득 대출 이런 안보다 고갈 시점에
되게 관심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약간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언제 고갈이 될 거 같은 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5년 전에 했을 땐 2060년에 고갈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발표된 걸 보면 3년 2057년, 당겨졌어요. 3년이 예.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평가를 하냐.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을 가지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세 번째가 노령화, 고령화 속도.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하는 게 운용 수익률까지 합쳐서 이게 이제 몇 년의 고갈 대가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줄은 이유는 일단은 우리의 저출산이 더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1.05명이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령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15.7%에서 40% 된다는 거는 엄청난 증가율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100세 시대도 아니라 한 이제 110세 시대도 충분히 현재 의료 기술과 이 의료 복지를 보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성장률만이라도 더 우리가 높다면 좋겠지만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크게 반영은 안 했지만 수익률 문제도 좀 있습니다. 수익률 얘기 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왜 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저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거에 우리가 가장 그런 얘기하죠. 그럼 진짜 덜도 안 내고 더도 안 내고 가장 좋은 해법은 워렌 버핏 같은 이제 CIO가 와가지고 현재 이제 620조인데요. 이게 일단은 한 2030년, 40년까지 2,000조까지 우리는 적립식이니까 기금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을 한 연 2%에서 3% 수익률로만 계속해서 그렇게만 돼도 해준다면 고갈되지 않을 수 고갈 있잖아요. 시점은 더 늦추죠. 2080년대까지도 늦출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제가 국민연금을 비난한 게 아니라 잘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 논의를 하는 시점에 올해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지금 채 1%도 안 되는 한 0.5%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 예, 있고. 2030 고갈 시점에 대해서 뭘 걱정하냐? 수익률이 앞으로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면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지면은 우리 20대들은 어떡하냐? 이런 불안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민연금은 건드리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실질성이 정부 있어야 될거 오면서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국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가치가 형평성,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기세 누진제도 실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싸게 하지만 반발이 큰 게 그 누진제라는 형평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고갈이 된다면 국민연금이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뭐 요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형평성, 즉 국무연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왜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그러느냐. 이것들 적자 날 때 적자 보전이고 지금 매년 2, 3조씩 들어가게 되고 곧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아마 국민연금 요율 올리기 전에 뭐 국민연금, 군인연금부터 개혁하고 와라 이렇게 지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9월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좀 많은 지켜봐야겠네요. 목소리들을 다 수렴해서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